오늘부터 제가 지금부터 2시간에 걸쳐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심장 부정맥입니다. 강의는 뭐 이런 순서로 될 것이고요. 우선 제 소개 뭐 해주셨으면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심장의 정상적인 전기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부정맥이라는 것은 뭔지, 그 다음에 부정맥 강론으로 넘어가서 서맥과 빈맥 이런 순서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뭐 소개를 해주셨지만 78년도에 카톨릭대를 졸업을 했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는 제가 개원한 지 한 몇 달 정도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그 심장 또 부정맥 쪽에 일을 여러 가지를 해왔었습니다. 이 이제 심장이 이제 박동을 하게 되는데, 심장이 박동을 하면은 심장이 박동하는 이유가 뭐 같으세요? 저기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할 겁니다. 질문을. 이 명단이 없어가지고 제가 손으로 좀 찍을 테니까 간단하게 한번. 그 앞에 계신 분 좀 이상하죠? 예. 심장이 박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뒤에 있던 그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는 게 하루에 그럼 얼마나 정도로 내보낼 것 같아요? 예, 그 뒤에 분. 그 뒤에 분. 심장이 한번 추측을 해보자고. 심장이 역할이라는 게 혈액을 갖다가 펌프해가지고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심장이 한번 펌프할 때마다 피가 조금씩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 종일 펌프할 테니까 하루 종일 그 심장을 통해서 나가는 혈액의 양이 대충 얼마나 될까 하는 거. 짐작입니다. 짐작. 모른다고 대답하지 마시고 대충 얘기해 보세요. 그냥 감이 올라오는 대로. 얼마예요? 얼마 같아요? 자꾸 옆만 쳐다보지 마시고. 예? 한 말? 한 트렁크? 한 대는 넘을 거고. 그죠? 얼마 될까요? 그 옆에 분, 지금 물통 만지시는 분, 얼마 같아요? 2톤? 톤까지는 아닌 것 같죠? 그 뒤에 분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짐작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대충 그냥 해보는 거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네, 7000cc? 7000cc면은 1리터짜리 코카콜라하고 2리터 들어가 있는 거 5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자 한번 보세요. 실제로 심장이 박동하게 되면은 1분간에 뿜어내는 혈액의 양이 5리터예요. 그러니까 5리터면은 1리터짜리 콜라 5개 양을 갖다가 1분에 뿜어내고 있어요. 1분에 뿜어내니까 1시간에 뿜어내는 게 300리터, 하루에 뿜어내는 게 6천 내지 7천 리터예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트럭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6톤짜리 트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하루에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혈액을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심장이 한 번 박동할 때마다 혈액을 내보내는데, 이렇게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는 걸 갖다가 우리가 임의로, 자 이제부터 심장을 갖다 오늘은 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6톤이 아니라 5톤만 내보내자, 이렇게 조절할 수는 없어요. 심장은 자동능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이게 생명 유지의 아주 근본적인, 심장이 정지하는 순간 우리 사람 생명이 멈추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심장에는 자율권을 줬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건 말건 심장은 자기 나름대로의 시계를 가지고 계속 박동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심장의 자동능이라고 그러는데, 심장은 심장 안에 스스로 박동할 수 있도록 시계하고 배터리가 달려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의 자극전도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대충 나와 있는데
심장이 박동할 때 우리가 좀 운동을 하거나 심장을 좀 빨리 뛰게 할 이유가 있을 때 빨리 뛰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빨리 뛰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빨리 계단을 올라가거나 뛰거나 아니면 흥분하거나 하면 심장이 빨리 뛰어요. 스스로 빨리 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거나 꾸벅꾸벅 졸 때는 심장 박동수가 뚝 떨어져요. 그런 자동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장 안에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파워플랜트,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 아주 미약하지만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내면 전기가 쭉 퍼져가지고 결국에는 심실에 도달해서 심실에서 혈액을 수축하면서 혈액을 짜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분간에 몇 번 하냐 하면은 1분간에 보통 60에서 100번 사이를 갖다가 심장이 전기를 만들어내고 딱 그 전기를 받아서 수축하고 하는 게 되풀이되는 거란 말이죠. 심장 내 발전소, 전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자꾸 심장을 박동하게 만드는 곳이 동결절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전기는 동결절에 생겨요. 동결절에 생기는 전기가 심방으로 나오고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동결절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전기를 만들어내면 이 전기가 옆으로 흘러가지고 심방을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방실결절이라는 데를 통해서 심실로 전기가 내려가요. 이게 1분간에 60 내지 100번을 갖다가 아주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도식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실제 심장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 동결절은 우심방의 가장 우상방에 위치해 있고,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데 아주 조금 한 길이가 한 1cm 정도 되는 조그만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전기가 나오게 되면 전기가 흘러서 쭉 흘러가다가 방실결절이라고 하는데 도달해 가지고 여기서 나온 전기가 노란 길을 타고서는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실이 수축하게 되는 거죠. 심실이 수축하면서 피를 한번 짜내요. 짜내면 이게 계속 되풀이되면서 하루에 자그마치 6톤 트럭의 양만큼의 혈액을 내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 리듬, 그래서 이제 심장이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가 쭉 흘러서 심실까지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심전도로 알 수가 있어요. 심장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가 방식결절을 타고 내려가고 다시 심실로 내려가서 수축하고, 이 과정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심전도를 통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심전도를 보게 되면은 심전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 뾰족뾰족한 거, 요 뾰족뾰족한 거 하나씩이 심실이 수축하는 거예요. 결국 심장이 수축하는 거예요. 이 심장이 지금 보게 되면 아주 규칙적으로 수축을 하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규칙적이면서 1분에 60 내지 100번 정도 수축을 하면은 심장 박동은 정상인 거예요. 근데 심전도에 보게 되면은 아까 그림에서 보면은 동결절에서 전기 만들면 그게 심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심실로 간다 그랬잖아요. 심방에 갈 때 이런 조그만 피파가 나오는 거고, 심실로 갈 때 QRS파가. 이게 결국 심장이 뛴다는 거는 심실이 박동하는 걸 심장이 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심장 박동, 결국 그 병에 걸리지 않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심장 박동은 어떠냐면은 규칙적이에요. 아주 규칙적으로, 물론 시계처럼 규칙적이진 않지만 상당히 규칙적으로 1분에 60 내지 100번 정도 박동해요. 그리고 외부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 싸움을 해야 된다, 아니면 뛰어야 된다, 사냥을 해야 된다 하게 되면은 온몸에서 혈액의 수요가 더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따라서 올라가게 돼요. 심장이 훨씬 더 많은 혈액을 우리 근육에다 보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잠이 자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누워있거나 좀 쉬고 싶은데 심장 박동이 100번씩 뛰게 되면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가 알아가지고 심장 박동이 늦어져요. 50번, 40번. 수축력도 떨어지면서 아주 조용한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줘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금방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필요가 없으면 심장 박동수가 금방 뚝 떨어져 가지고 편안하게 만드는 게, 유연하게 신속하게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나게 되면은 이렇지가 않아요.
이게 부정맥이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틀어지는 걸 부정맥이라고 그래요. 심장 박동수가 우선 정상적으로는 상당히 규칙적으로 박동한다고 그러는데 이 규칙성이 없어져요. 불규칙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박도가 100번 넘어간다 그러면 이건 부정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정작 활동하고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박동수가 50회 미만이다. 정상적으로 사실 운동을 하면 심박수가 뭐 120번, 130번, 뜀박질을 심하게 하면은 뭐 150번까지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박수가 50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병적인 거예요. 그래서 횟수라고 하면 60에서 100회를 갖다 우리가 심전도상으로는 정상 박동수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단순한 얘기고 상황에 맞춰 가지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외부 상황이 미진하게 반응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운동할 때 아니면 긴장하고 흥분할 때는 심박수가 올라가야 돼요.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않으면 이게 병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에서 벗어나는 걸 갖다가 다 부정맥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부정맥을 갖다 이제 몇 가지로 좀 나누긴 하는데, 우선 빈맥이라고 그러는 거는 심장 박동수가 빠른 거예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건 대개 100을 잡아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10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걸 우리가 빈맥으로 불러요. 그 다음에 서맥 혹은 늦은 부정맥이라는 건 심장 박동수가 60, 기준으로 삼으면 60 아니면 50 미만으로 심장 박동수가 내려가게 되면 그걸 우리가 서맥이라고 부르고요. 간혹 어떤 부정맥들은 이게 섞여 있는 수도 있어요. 빠를 때는 막 빠르다가 또 늦을 때는 갑자기 뚝 늦어지는 그런 부정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흔한 부정맥은 간혹 발생하는 단발성 부정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다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요 그림은 이제 계속 정상적인 그림이니까 계속 보여줄 거예요. 요거는 심장 박동수가 지금 보면 300, 150, 175 정도, 75회 정도로 심장이 아주 규칙적으로 박동하고 있어요. 75회에 규칙적으로 박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심장 박동수를 재보거나 심전을 찍으면 아마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 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정상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이렇게. 요거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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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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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부정맥. 이게 이제 우리 심실조기수축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흔한 부정맥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체크하면은 이거 한둘씩 다 나오는데, 이런 부정맥이 간혹 불규칙하게 나오는 부정맥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부정맥의 종류를 여러분들한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빈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보세요. 정상이죠.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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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인데 이거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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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렇게 되는 거. 박동수가 100회 이상. 이거는 거의 160회 정도 160회의 심장 박동이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5층이나 10층 정도 쉬지 않고 계속 죽도록 올라가게 되면 아마 100 정도 맥박수가 도달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운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심장 박동수가 빠른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빈맥성 부정맥이라고 그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보세요. 이것도 이제 빈맥의 종류가 규칙적으로 빠른 것도 있고 또 불규칙하면서 빠른 것도 있어요. 요거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쿵쿵쿵쿵쿵 하잖아요. 요거는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이렇게 몹시 불규칙하게 나오는 부정맥이 있어요. 요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심방세동이라고 그러는 부정맥이에요. 굉장히 중요성이 큰 부정맥이에요. 그래서 빈맥, 심장 박동수가 빠르다 하지만 빠른 것도 규칙적으로 빠르냐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빠르냐 이거에 따라 다른 부정맥일 수 있어요. 서맥, 심장 박동수가 늦은 것도 부정맥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쿵쿵쿵쿵인데 쿵 한참 있다가 쿵 한참 있다가 쿵 50회 미만이면은 이걸 갖다 서맥성 부정맥이라고 그러는데 이 서맥성 부정맥도 정도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심한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1분간에 30번 심장 박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5, 60번 정도는 심장이 박동을 해가지고 피를 온몸에 보내줘야 돼요.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산소를 사용하는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어딜 것 같아요? 뇌예요, 뇌.
뇌가 우리 몸에서 가장 단위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산소를 쓰고 있어요. 뇌가 또 불리한 점이 뭐냐면은 우리 이제 섬에 부정맥과 관련돼서 이제 부정맥의 증상이 뭐가 나타나느냐 갖다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심장이 늦게 뛰거나, 우선 늦게 뛰는 거 한번 생각해요. 심장이 너무 늦게 뛰게 되면은 심장에서 혈액을 갖다가 공급해서 온 기관에다가 잘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산소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기관이 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뇌. 근데 뇌는 아주 불리하게도 어떻게 됐냐면은 심장은 여기 있고 뇌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력인가요? 중력에 의해 가지고 심장에서 피를 펌프로서 짜가지고 중력에 반해가지고 머리를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의 박동수가 조금만 늦어지거나 심장이 약간만 레이제지게 되면은 머리에 있는 피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쏠려버린단 말이죠. 아래로 가만히 있게 되면은 물이니까, 혈액이 물이니까 혈관으로 해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거를 잠깐만 안 뛰거나 해도 머리에 있는 피가 순식간에 아래로 쭉 빨려 들어간단 말이죠. 머리로 피가 빨려 들어가면 머리는 순간적으로 저산소증, 피를 공급받지 못하는 저산소증이 빠진다고요. 산소 공급이 차단되게 되면은, 떨어지거나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당연히 일반적인 우리 그 인지 기능, 코그니티브 펑션,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생각을 못하고 계산도 못하고, 그러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뇌가 저산소증에 더 심하게 노출되게 되면은 아예 의식을 잃어버리고서 쓰러져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기본적으로 50회, 60회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30회 되게 되면은 가긴 가요. 피가 가긴 가는데 항상 모자라게 가는 거죠. 항상 모자라게 가기 때문에 정신 잃고 쓰러지진 않지만 뇌가 만성적으로 산소 공급이 좀 덜 가 있는 상태에 노출돼 있게 되니까 계산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약간 멍하거나 골이 띵하거나 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서맥 부종에 이런 것도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심장이 쿵쿵쿵쿵 뛰다가 이런 경우는 쿵쿵 하다가 쿵쿵쿵 쫙 안 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심장 박동이 잠시 박동을 중지하게 되면은 당연히 머리에 혈액이 못 가게 되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정신이 있고 꽝 쓰러지는 이런 일이 생기죠. 이게 다 서맥성 부정맥들이에요. 부정맥이라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맥을 진단하는 방법이 뭐냐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심전도로 진단하는 겁니다. 12도 심전도로. 이걸 우리가 이제 표준 심전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이 부정맥이라는 게 항상 생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맥, 특히 빈맥성 부정맥 같은 거는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다 말다 한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안 나타나고, 어떤 부정맥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나타나는 부정맥도 있어요. 그 1년에 한 번 나타나거나 한 달에 한 번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 가서 심전도 찍어봐야 뭐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나 정신을 잃었다, 정신 잃고 쓰러졌다 그러는데 부정맥일 것 같기는 한데, 저렇게 계속 쓰러져 있게 되면 뭐 생명이 위험할 테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 건 뭐 몇 달에 한 번 쓰러진다, 1년에 한 번, 작년에 한 번 쓰러지고 올해에도 한 번 쓰러졌다. 그 병원에 와가지고 심전도 찍어봐야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게 홀터 심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건 뭐냐면은 몸에 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달고 있는 거예요. 뒤에 또 그림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정맥들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운동을 하면 나타나는 부정맥이 있어요. 운동을 한다는 거는 심장에 부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편한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운동을 시켜가지고 운동 정도를 갖다 계속 높여가면서 운동시키게 되면은 심장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왜 사람도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제대로 알려면 술 먹여봐야지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평상시 그렇게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인데 술만 먹여놓으면 막 땡깡 부리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 마찬가지예요. 그 부정맥도 평상시에는 아주 조용한데 운동 부하 같은 걸 시키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가게 되면 그때 자기 본성을 나타내는 부정맥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 부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잘 안 되게 되면 이제 부정맥을 틀림없이 이상은 있어 보이는데 아무리 병원에서 진찰을 갖다가 수도 없이 했는데도 안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최종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심전도 기계를 갖다가 USB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피부에다 집어넣는 게 있어요. 피하에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루프 기록기로 해놓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PS라고 그러는 거는
부정맥이 생기면은 그 부정맥을 지지기 위해서 찾아가지고 심장의 일부분을 지지기 위해서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장 안으로 줄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심전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고, 홀터라고 그러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만한 그 기계를 갖다가 저 줄은 몸에다 붙이고 심전도 찍을 때처럼 저 줄 끄트머리엔 조만한 기계가 있어서 기계를 갖다가 포켓에 넣든지 아니면 목에 걸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찍는 거죠. 하루 종일 있으면 하루 종일의 심전도가 저기 메모리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럼 저걸 띄워놓으면은 저걸 이제 그 다음 날 컴퓨터에 걸고 나서 하루 종일의 심전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시 몇 분에 두근거리는 게 있었다, 아니면 몇 시 몇 분에 가슴이 아팠다, 몇 시 몇 분에 약간 어찌됐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뭐가 있었는가 살펴보게 되면 그 부정맥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은 나는 그때 막 어지러웠는데 그때 그 시간에 보니까 심장이 정상적으로 잘 뛰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때 어지러운 거는 부정맥은 최소하다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홀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운동부와는 저렇게 이제 트레드밀 뛰는 거죠. 뛰는데 뛰는 것도 단계적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지에서 걷다가 차츰차츰 속도를 내서 더 빨리 더다가 그다음에 이 저 기울기를 갖다가 세우는 거죠. 언덕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더 올리고 하면서 심장의 부담을 끝까지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어떤 사람이 이거 하다가 심장마비 오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전도를 뭐 1년에 한 번 정신 잃고 쓰러졌는데 온갖 검사해도 다 괜찮다. 자기는 진짜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요만한 이거 뭐 확대돼서 커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크기는 USB 크기예요. 길이는 요거 이제 구닥다리 모델이라 한 5cm 되는데 요새 나오는 건 한 4cm. 폭은 뭐 딱 USB 크기예요. 그만한 걸 갖다가 가슴에다가 요 가슴 피하에다가 한 5mm 정도 째나요? 5mm 정도 칼집만 살짝 넣고 거기다 쭉 밀어넣는 거예요. 밀어넣고서는 닫아놓으면은 이게 3년 동안 기록을 해요. 3년 동안 저 안에서 계속 심전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제 위에서 이렇게 기계를 대면은 한 달에 그 지난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알 수 있어요. 환자나 몇 월 며칠 날 정신과 쓰러졌다. 그러면 이제 그때 기록을 갖다가 꺼내보게 되면 그때 심장이 섰다든지 아니면은 뭐 위험한 부정맥이 생겼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됐든지 알 수 있는 거죠. 전기생리학 검사라고 그러는 거는 심장 안으로 전기줄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특수 전구를 갖다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저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 빈맥 중에서 심장이 빨리 뛰는 부정맥, 빈맥 중에서 어떤 부정맥들은 그 빈맥이 발생하는 부위가 있어요. 심장 안에 특정 부위가 있어요. 그 특정 부위를 찾아가지고 이 밖에 줄 밖에서 그 라디오 프리퀀시 에너지라고 하는 걸 줘요. 에너지를 주게 되면 그 에너지가 줄을 따라서 가가지고 저 줄 끄트머리에서 열을 발생해요. 그 조직에 우리가 부정맥이 발생하는 부위를 심장 안에서 찾는 거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모래사장에서 저 바늘 찾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지금 할 수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저 전기줄의 끄트머리를 살짝 대놓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 그 에너지가 끄트머리에 있는 전기줄의 끄트머리에 있는 쇠에서 열을 발생해요. 열을 발생해서 그 조직을 갖다가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한번 파괴시키는 그 직경은 뭐 한 2mm, 3mm, 4mm 정도의 심장 조직을 파괴시켜 버려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정맥 발생하는 부위가 에서 그걸 갖다가 파괴시켜 버리면은 그 사람은 부정맥에서 해방되는 거죠. 아주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심장 부정맥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기도 하고 늦은 것도 있고 또 빠르다 늦다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얘기 잘 안 나와 있어요. 이게 1시간에 20장만 넣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조금밖에 못 넣었어요. 실제 슬라이드는 뭐 좀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간혹 발생하는 단발성 부정맥 이렇게 여러 종류 있다 그랬죠. 한번 개괄적으로 이렇게 부정맥이 있으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치료를 하게 돼요. 단발성 부정맥, 아까 심실조기축이라는 거죠. 간혹 가다가 가슴이 울컹 덜컹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부정맥이에요. 이런 부정맥이 거의 대부분은 위험하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부정맥 때문에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다 뒤져보고 해서 부정맥, 심실조기축 좀 나오지만
의사들이 볼 때 이게 크게 위험한 부정맥 전문의가 봤을 때 크게 위험하지 않고 괜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심장에서 발생하는 증상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실제 있어요. 실제 어쩌다 발생하는 부정맥인데 죽을 것 같다 그러는 사람 많아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의사 자꾸 찾아가죠. 의사 자꾸 찾아가면 뭐라 그러면 의사는 초음파하고 온갖 거 검사 다 한 다음에 괜찮다고 그래요. 부정맥 조금 있지만 걱정할 거 아니에요. 실제 걱정할 건 아닌데 본인은 죽겠는 걸 어떻게 해요. 죽겠으니까 자꾸 의사 찾아가요. 자꾸 의사 찾아가면 의사가 처음에는 좋은 말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다가 두 번째 오면은 괜찮다니까요. 세 번째 오면은 괜찮대요 자꾸 와요. 그죠? 다섯 번째 가면은 또라이다 이거 또라이. 정신과를 보내. 이렇게 되는. 그 사람 진짜 정신과 공황장애 환자가 돼버려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자기 이제 공황장애 환자가 돼버려. 그래서 처음에 공황장애 환자 아니에요. 의사가 끝까지 진짜 괜찮다. 다음에 와도 진짜 괜찮다. 10번 와도 진짜 괜찮다라고 계속 설득을 하면 그 사람 공황장애 생기지 않을 텐데 몇 번 하다가 이제 공황장애를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아주 비근하게 많이. 이게 단발성 부정맥이에요. 이거 절대 그렇게 크게 위험한 부정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멎는 것 같다고 그래. 죽을 것 같다고 그래요. 죽을 것 같다. 대부분 약으로 치료하고요. 빈맥성 부정맥은 가슴이 막 두근거리죠. 두근거리고 숨차고 어지러워요. 서맥성 부정맥은 심장이 늦게 뛰니까 어지러워요. 머리로 피가 잘 못 가니까. 근데 빈맥성 부정맥은 그럼 빈맥성 부정맥 빨리 뛰니까 두근거리기만 하지 왜 어지럽냐? 이상하죠? 근데 어지러워요. 왜 그러냐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은 자, 제 손 보세요. 노트북 보지 마시고 제 손 보세요. 자, 노트북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심장이 빨리 막 뛰잖아요. 막 뛰면은 짜서 보내야 되는데 나간 피가 돌아와야지 짜서 보내잖아요. 근데 돌아올 시간도 없이 냅다 짜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 피가 평균적으로 뭐 30cc 나가는 게 10cc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10cc 그냥 계속 짜대니까 실제 심장 밖으로 나가는 혈액의 양은 훨씬 적어져요. 심장 빈맥이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빈맥증이 생겨도 똑같이 어지럼증이 생겨요. 뇌 빈혈이 와요. 결국에는 그 어지럽다는 건 뇌에 빈혈이 오는 건 뇌에 산소가 충분한 혈액이 충분히 가는 건데 심장 박동이 늦으면은 못 가니까 어지러워요. 너무 빨리 뛰어도 정작 올라가는 혈액의 양은 줄어들어요. 그 횟수가 뭐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150번 정도가 심장 박동수가 150회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150회까지는 수축하면은 혈액량이 차츰차츰 올라가는데 15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오히려 혈액량이 떨어져요. 더 빨라지게 되면은 더 떨어져요. 그렇게 돼서 빈맥 환자도 빈맥이 오게 되면 처음엔 두근거리다가 정도가 심하면 정신 잃고 쓰러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빈맥의 치료는 뭐냐면 우선 약을 쓰지만 RFA라는 게 Radio Frequency Ablatio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극 도자 절제술. 바로 말씀드렸던 그 전기줄을 통해 가지고 심장의 일부분을 태워버리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ICD라고 그러는 건 이제 뒤에 얘기가 나와요. 빈맥에서. 이거는 심장 마비를 억제하는 기계예요. 서맥성 부정맥은 무기력하고 두통, 기억력 감소, 현기증, 실신 나오고 이거는 약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심장 박동을 대신 기계가 띄워주게. 이 서맥 부정맥이라는 거는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박동기예요. 항부정맥 약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 약 쪽에 많이 그 일들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면은 이 항부정맥 약제를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항부정맥 약제와 관련돼서는 아주 대단한 그 연구가 한 번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연구긴 한데 심근경색증을 앓고 나면 심근경색증이라고 알죠, 여러분들?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관동맥 혈관이 막히잖아요. 막히면 심근경색증이 생기게 되면 죽는 원인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부정맥 때문에 죽어요. 심장 마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S그룹의 회장님도 심근경색증이 생기면서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겨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부정맥, 심장에서 부정맥이 생겨서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겨서 생명을 사망해요. 두 번째는 심장 혈관이 막혀버리게 되면 그 혈관에서 피를 공급받아야 되는 심장 근육의 부분이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니까 펌프가 안 돼요. 펌프가. 그래서 심부전 때문에 죽어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죽어요.
근데 부정맥 때문에 죽는 거는 심장 문제가 생기고 금방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해봤냐면은 심근경색증이 생겨서 부정맥이 많이 생기는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그대로 뒀어요. 한 그룹에는 부정맥을 억압시키는 약을 줘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부정맥이 덜 생겨요. 항부정맥 약제니까. 근데 죽고 사는 걸 봤더니 약을 먹어가지고 부정맥이 덜 생긴 사람이 더 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잘 죽었어,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이게 카디악 리듬 서프레션 트라이얼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아주 대단한 이 연구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게 잘못 본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후에도 몇 가지 다른 연구들이 있었는데 결론은 똑같았어요. 항부정맥 약제 주니까 살리는 게 아니라 더 죽이더라 하는 걸 알아요. 부정맥은 트랜스에 줄어드는데 조기 수축이 줄어드는데 환자는 더 죽어나가더라 하는 걸 깨달은 거죠. 이게 잘못 본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항부정맥 약제는 누구한테 쓰냐? 심장이 해진 사람한테는 안 써요. 절대 쓰면 안 돼요. 멀쩡한 심장을 가진 사람에서 심장이 멀쩡한 사람에서 부정맥을 억제시키고 증상을 좋게 할 목적으로 쓰지만 심근경색증이나 뭐 심근증이나 해가지고 심장 근육이 많이 해진 사람한테는 주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항부정맥 약제는 완전히 이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항부정맥 약제 치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다음에 전극 도자 절제술이라고 해서 이제 태워버리는 치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태워버리는 치료는 모든 부정맥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태울 만한 건덕지가 있는 부정맥만이 그 대상이 돼요. 대상이 가장 중요한 거는 PSVT라고 하는 부정맥이 있어요. PSVT 발작성 심실 상성 빈맥이라는데 이 부정맥의 특징은 뭐냐면은 느닷없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왜 우리가 운동하거나 흥분하면 가슴이 뛴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뛰는 거예요. 그냥 쾅쾅쾅쾅. 어느 정도 뛰냐? 1분간에 150 내지 200번 뛰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쿵쾅쿵쾅쿵쾅 막 뛰어요. 막 뛰다가 그게 또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 5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2시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막 하다가 딱 끊어져요. 딱 어느 순간에 또 딱 괜찮아져요. 이게 사람 아주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병 가진 사람들은 이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건데 저 병을 진단을 해야 되는데 가슴이 막 두근거린다고 병원에 가면은 심전도 찍고 의사가 괜찮다고 그러죠. 일주일 있다가 또 생겨서 또 갔는데 또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다 이제 몇 번 그러면 이제 공황장애 환자를 돌변하는 거죠. 막 두근거려 가지고 병원 문간을 딱 들어서면은 괜찮아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PSVT라고 하는 병이에요. 되게 멀쩡한 사람들한테 생기는 거예요. 젊은 연령에 생기고 이거는 부정맥이 발생하는 부위가 있어요. 심장 안에 정확한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를 태워주면 돼요. 찾기가 뭐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거 그다음에 심방조동이라는 부정맥, 심방빈맥이라는 부정맥, 그다음 심실빈맥, 심실에 지금 이 위에 부정맥들은 심방 아니면은 방실결절 주변에서 생기는 거고 심실 안에서도 병적인 부위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막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소가 아주 분명하게 잡을 수만 있는 부정맥은 요새는 태워버려요. 이게 바로 RFA, 라디오 프리퀀시 전극 도자 절제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요새 굉장히 중요성이 커진 부정맥인데 이 부정맥도 일부에서는 치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부정맥은 빈맥과 서맥과 빈맥으로 나눈다. 그래서 서맥을 한번 보죠. 서맥이라는 거는 차가만 뒤져봐야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적거릴 필요도 없어요. 예. 전기가 나오는 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여기서 만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쭉 가다가 심방하고 심실 사이에 다리를 건너 가지고 전기가 흘러가는데 서맥이 생기는 건 딱 두 군데예요. 어디냐면은 동결절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폭파된 거예요. 발전소가 폭파되니까 전기를 못 만들어요. 전기를 못 만들으니까 그 전기가 심실을 내려가야지 심실이 축하하는데 심실 입장에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발전소가 파괴가 됐으니까 심장이 늦게 뛰어요. 그래서 여기가 발전소가 고장난 거. 그다음에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심실로 내려가는 전선인데 여기가 크리티컬한 전선이에요. 여기 방실결절이라는 거. 여기 전기가 잘 끊어져요. 취약 부위예요.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 이 전선이 끊어지게 되면은
방실 차단이라고 하는 부정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동기능 부전증은 동결절의 기능이 신통치 않다. 동기능 부전증은 영어로 얘기하면 sick sinus syndrome. 동결절을 사이너스 노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결절이 병들었다고 해서 sick sinus 증후군 신드롬 SSS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방실 차단. 방실 차단은 심방을 H음이라서 A, 실은 심실 V, ventricle AV 블록. 이렇게 해서 서맥이 나타나는 병은 두 군데의 병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심장이 굉장히 늦게 뛰죠. 똑같이 늦게 뛰는데 이놈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 사이너스 노드 sick 사이너스 노드 같은 얘기예요. complete AV 블록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sick 사이너스 신드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에서 전기를 잘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못 만들어서 전달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전기가 잘 안 가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은 어지러움증이 대표적이에요. 어지럽고 심하면은 정신 잃고 쓰러지고, 덜 심할 때는 코그니티브 디스턴, 그러니까 정신이 좀 막지 않고 머리가 막지 않고 사고 능력도 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식사는 신드롬에서 나타나는 심전도 소견은 그냥 심장이 늦게만 뛰는 경우가 있어요. 동결절이 그냥 천천히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심장이 그냥 천천히만 뛰어요, 규칙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기를 만들다가 갑자기 안 만들어요. 그럼 심장이 쫙 섰버리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크로노트로픽 인컴피터라는 게 이건 뭐냐면은 뛰어야 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야 돼. 운동을 하게 되면 동결절에서 전기를 더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평상시에는 멀쩡한데 운동만 하게 되면은 항상 나온 거예요. 운동. 평상시에는 잘 지내요. 근데 등산만 갔다 하면은 제일 밑에서 못 올라가고 획획되는. 등산을 하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뛰어가지고 심장이 빨리 쫓아 올라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이 그래요? 저 그런 사람 있죠. 운동만 하게 되면 못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병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심장 박동기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박동기 치료하게 되면은 운동할 때 박동기가 전기를 빨리 만들어져요. 이 사람은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동네 뒷산을 갔다가 한 번도 못 올라갔대요. 올라가려고 그러면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근데 박동기를 하고 났더니 그 산을 정복했다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병도 있어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심장이 뛰고 이거는 동결절에서 전기를 갖다가 규칙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1분간에 한 20회 정도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만드는 횟수 자체가 너무 늦으니까 뇌에 피가 잘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뛰다가 아예 쫙 섰버리는 거,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규칙적이긴 하지만 동결절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동결절은 아예 녹아버렸고 딴 데에서 간신히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하여튼 다 이런 것들이 다 식사이너스 신드롬의 심전도 소견인 거예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AV 블록이라는 거는 동결절에서 전기는 잘 만들었지만 이게 심실로 내려가는 다리가 폭발된 거라고 하죠. 다리가. 전기가 잘 못 내려가는 걸 1도, 2도, 3도로 나눠요. 1도 방실 차단, 2도 방실 차단, 3도는 완전 방실 차단, 이렇게 나눠요. 1도 방실 차단이라는 건, 방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심방과 심실, AV 블록이라고 그랬잖아요. A는 심방에 에이트리움, V는 벤트리클, 심실이에요. 심방이 뛰고 심실이 따라서 뛰어줘야 되는데, 심방이 뛰고 심실이 뛰기는 하는데 1도 방실 차단은 심방 뛰고 심실 뛰고, 심방 뛰고 심실 뛰어야 되는데 심방 뛰고 한참 있다가 심실이 뛰고, 다음에 또 심방 뛰고 한참 있다가 심실이 뛰고, 1대1로 뛰기는 하는데 늦게 뛰는 걸 갖다가 우리가 1도 방실 차단이라고 그래요. 동결절에 전기를 만들어서 심방이 나왔다, 한참 있다가 심실이 뛰고, 동결절에 전기 만들었고 한참 있다가 뛰고, 만들고 한참 있다가 뛰고. 이게 동결절에서 전기를 정상적인 속도로 만들어도 심실에 도달할 때는 전기가 상당히 시간 유격을 두고 나오는 걸 갖다가 1도 방실. 이거는 사실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어쨌든 심실은 뛰니까. 그런데 요 심전은 이제 3도 방실 차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심방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다리가 폭파됐으니까 심실은 전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못 받게 되면은 우리 몸은 어떤 게 돼 있냐면은 전기가 못 받으니까 전기를 못 받으면 대신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비상발전소를 만들어놨어요. 숨겨놨어요. 비상발전소. 그래서 이게 동결절에서 전기를 만들면은 피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피파가. 동결절은 지금 전기를 1분간에 100번으로 만들고 있어요. 300, 150, 100번 간격으로 전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리가 끊어졌으니까 심실로는 전기 원학은 심방 피파 나오면 심실 큐라스파가 나와야 돼요. 여기 나오고. 근데 하나도 전기가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심실내 전기가 나오는 거는 비상발전소, 숨겨놓은 비상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죽을까봐. 그래서 이걸 갖다 완전 방실 차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1도 방실 차단은 전기를 만든 게 항상 늦기는 하지만 항상 나오는 거 1도. 완전 방실 3도 방실 차단은 심방에서 나온 전기가 하나도 심실로 못 가는 거. 2도 방실 차단은 어떤 놈은 가고 어떤 놈은 못 가는 거를 2도 방실 차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요게 심실이에요. 요게 QRS가 요게 심실. 근데 이제 그림이 좀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잘 보기가 어려운데 심실, 심방 심실, 심방 심실, 심방 심실, 심방 나왔는데 심실이 따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방 심실, 심방 다음에 심실 따로. 그러니까 어떤 놈은 내려가고 어떤 놈은 못 내려가고. 그러니까 다리가 불완전하게 끊어진 거예요. 다리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고 반쯤 끊어져 있으니까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하나씩 내려가다가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못 내려가게 하고 어떤 건 내려가게 하는 이게 이제 2도 방실 차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소맥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지럽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4초간 심장이신 거예요. 4초. 4초간 심장이시게 되면은 1분간에 1초에 대개 한 번 아니면 한 1.2회 정도 심장하니까 4초 동안에 심장이 뛰어야 되는 횟수는 대개 5번 정도의 심장이 뛰어졌어요. 이때 심장이 5번은 뛰었어야 되는 거예요. QRS가 나오는 게 5번 심장이 못 뛰게 되면은 한 번 심장이 수축할 때 나가는 혈액의 양이 50 내지 100cc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우유 팩이 이게 180cc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의 절반 정도가 심장이 한 번 수축하면 나가는 거예요. 5번을 수축을 못 하니까 250 내지 500cc의 혈액이 못 나간 거예요, 이 사이에. 500 내지 250 내지 500cc의 혈액이 뇌로 못 갔단 말이에요. 못 가니까 뇌의 순간 혈액량이 150cc예요. 그러니까 뇌에 혈액이 150cc만 모자라게 되면은 그때는 뇌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심장 박동수가 4초, 5초만 심장이 잠깐 쉬더라도 뇌에는 벌써 저산소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심하면은 그냥 핑하면서 쓰러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맥의 증상은 심하지 않으면 고리띵하고 기억력 떨어지고 기운도 없고 활동하면 숨차고 운동력 떨어지고 더 심하면은 어지럽다가 의식을 잃고 실신해 버리는 게 나타나요. 근데 이 소맥의 증상이 어떠냐면은 이 병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겨요. 근데 연세 드시면 다들 다 이렇게 나이 들면 다 좀 어지럽고 기력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빈혈인가 저혈압 뭐 이렇게 생각해.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아닌. 왜냐하면 증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소맥성 부정맥 있는 박동기를 단 분들을 갖다가 제가 찾아가지고 박동기 달고 있는 분들 팔로우업하는 분들을 해가지고선 쭉 히스토리를 갖다 물어보고 했더니 이분들이 다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병인 줄 몰랐다. 어지러운 거는 나이 들어서 그냥 좀 어지럽고 기력 없는 거로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건 치료가 가능한 병이거든요. 박동기만 오면은 아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보니까 증상을 느끼고 치료까지 한 2년 걸려요. 6개월 내에 찾은 사람 57% 이렇게 됐더니 몰라요. 이 병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기냐? 잘 모릅니다. 왜 병이 생기. 다만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래 써서 심장을 오래 쓰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간혹 약 때문에 생기는 혈압약, 부정맥 약 때문에 심장이 늦게. 약은 혈압약 중에 베타 차단제, 혈압약의 베타 차단제 아니면 항부정맥 약제는 틀림없이
맥박을 낮춰요. 근데 심장의 전기 길이 신통치 않은 사람들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혈압 치료하느라고 약을 먹었더니만 완전히 넉다운이 돼버려가지고 진짜 완전히 심한 소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병이 있는 걸 모르다가 혈압약 먹고 나서 병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약을 끊게 되면은 회복은 되는데 그런 사람은 병이 이미 걸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라톤 선수, 뭐 전해질 이상 이런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요. 회복되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회복 안 돼요. 고착된 경우가 많아요. 진단은 제일 중요한 게 모습을 항상 나타내지 않아요. 저런 심한 섬액이 그냥 심전도 한약 찍어서 달랑 나오면 얼마나 진단하기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냥 심전도 찍으면 정상으로 나타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10번 찍고 20번 찍고 100번 찍으면 그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홀타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해야지만 나타나니까 진단이 쉽지 않아요. 치료는 약이 없어요. 치료는 박동기밖에 없어요. 박동기. 근데 박동기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박동기라는 걸 하나 다는 순간에 달게 되면은 그거 뛰지도 못해요. 평생 달고 있어요. 평생. 근데 만일 일시적이거나 가역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한테 다뤄놓게 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은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생기기 때문에 그냥 다뤄도 크게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간혹 젊은 분들도 있어요. 젊은 분들. 근데 지금 젊은 분들한테 의사가 혹시라도 오해를 하거나 아니 오지를 하거나 아니면 좀 과도하게 일시적인 현상을 갖다가 미스해가지고 박동기를 딱 다뤄놓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남자친구가 박동기 놓았다 그러면은 그거 어디 김새 가지고 결혼하겠어요. 그거 자기는 하고 싶어도 부모가 못하게 말릴 거예요. 그거 사회생활 못한단 말이에요. 사회생활. 그다음 직장 들어가려고 심전도 저 엑스레이 딱 찍을 때마다 여기 쇳덩어리가 이만한 게 하나씩 딱 들려 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 못 하기 어려워요. 설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취직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거에 달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디펜던트하다. 난 이걸 달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무슨 의욕을 가지고 큰일을 하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박동기나 이런 치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메시지예요. 동기능 부전 증후군 그러니까 그 배터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잘 못 만들어내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로 증상 완화인데 방실 차단인 경우 이 다리가 폭파된 경우에는 이건 서든 데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급사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박동기를 한다. 박동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제너레이터 이게 동전이 500원짜리 동전이고요. 크기가 요만해요. 이거보다 요새는 더 적어요. 이게 줄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박동기 줄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나는 시임실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심방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박동기 영구심방 영구형 박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박동기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줄이 두 줄짜리도 있고 한 줄짜리도 있고 뭐인데 이건 뭐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그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박동기가 얼마나 많이 심느냐 이건 제가 데이터를 쭉 모았었는데 2012년까지 모으고 그 후에는 안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1년에 박동기를 하는 사람들은 한 5천 명 정도 돼요. 1년에. 근데 그 수가 많은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짜게 하는 편이에요. 서양 다른 나라에 비하면 다른 나라에 이 정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 되게 일본의 한 9분의 1, 8분의 1 정도. 서양에 비하면 한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덜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동양 사람들이 심장병이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좀 덜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 보험이 굉장히 엄격해요.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아주 상당하게 압박을 주기 때문에 잘 못해요. 서양 사람들은 그게 좀 느슨해요. 느슨해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진짜 100%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박동기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잘못된 거죠.
평균적으로 박동기 다는 사람들의 평균 일반적인 연령이 70세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이 박동기를 한다 거고요. 박동기가 처음에 나온 게 이게 1900 요새 같은 요새 형태의 박동기를 한 게 1998년도에 40년 애니버서리가 됐으니까 1958년도에 했나 봐요. 58년도에 처음 박동기를 했어요. 58년도에 처음 박동기 한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이분이 환자고, 이분이 시술한 의사고, 이분이 박동기를 개발하는 엔지니어예요. 과학자. 이분들이 박동기 달고선 40회째 되는 날 만나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분이 박동기를 몇 번 했냐면은 26번을 갈았어요. 26번. 박동기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 근데 초기에는 배터리가 나빴고, 초기에는 기술이 이제 형편없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집어넣고 몇 시간 있다 새거 집어넣고 며칠 있다 또 놓고 말이죠. 뭐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26. 요새는 40년을 지른다 그러면 4번 정도, 대개 한 10년 정도 배터리가 가니까 4번만 하면 되는데 이분은 초기에 달았기 때문에 자그마치 26번을 수술해가지고 달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분 중에서 이 환자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늘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잠깐 휴식을 할 거고요. 제가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이 블로그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 부정맥 이야기 아니면 네이버에다가 제 이름을 쳐도 딱 나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블로그 해가지고 여기에 온갖 다양한 그 심전도 부정맥과 관련된 얘기가 잔뜩 있으니까 여러분들 와서 친구 신청하시고요. 제가 이 책도 썼어요. 재미는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심전도와 부정맥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좋은 책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책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좋을 이유가 한국말로 쓴 책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좋아요. 그다음에 제가 또 블로그에다가 유튜브에 영상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구독자가 7,000명밖에 안 돼요. 이게 워낙 보니까 구독자가 이 유튜브에서 그 돈도 준다 그러는데 그 돈 주는 게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고 뭐 하면은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대요. 근데 저는 7,000명이 됐는데 돈 받는 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봐서 이거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좋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뭐죠? 구독 신청. 제가 구독하다가 돈 생기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심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양성상을 자그마치 제가 만든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만든 건데 이거 보세요. 조회수 10만 조회. 이거는 10만 조회했어요. 10만 조회. 이거 몇 년 전에 만든 건데 여기다가 여기는 안 보였는데 제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은 만드는 사람은 뭘 볼 수 있냐면은 누가 받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 개인이 아니라 통계가 나와요. 뭐 본 사람들의 성별이 어떠냐, 나이가 어떠냐, 핸드폰으로 봤냐, PC로 봤냐, 어느 나라에서 봤냐까지 하는데 의외로 미국서 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외국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 외국 사람들 보면은 근데 외국서 본 사람들을 보니까 봐서 1분만 보다가 다 나가더라고. 내가 이게 언어 때문에 그러겠구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영문 자막까지 만들었어요. 자막 50만 원 들어서 만들었어요. 50만 원. 이 영상을 만드는 거는 이거 민족 자본으로 해가지고 500만 원 들었어요. 요새는 영상 만드는 게 쉬운데 그때는 영상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스튜디오에 빌려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500만 원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서 저거 좀 미천을 뽑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기분 좋게 한번 풀어보자 해가지고 사실 이제 무료로 개방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 대신 보시고 꼭 좋아요 누르고 구독 신청 누르고 되게 많아요. 제가 이게 영상 이렇게 만들고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만들을 넣었는데 그 다음에 만들려고 그랬더니 돈이 들어가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카메라를 제 연구실에다가 놓고 연구실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 앞에 놓고 거기서 직접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만든 게 지금 뭐 한 5, 60개 더 될 거예요. 5, 60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부정맥 심전도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 오다 가다 보시고서는 하세요. 예,